속초시를 비롯한 영동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보건당국을 사칭한 가짜 문자도 나돌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랜드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강원도에 1,000억 원이 넘는 폐광기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강원랜드를 규탄하고 나서 갈등이 호조되고 있습니다. 단종을 추모하는 영월 단종문화제가 다음 달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단종문화제는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국제 행사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역 이통장을 마을 방역관으로 임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형 자율 방역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강원도 내에서는 모두 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속초 지역은 연일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속에 보건당국을 사칭하는 허위 문자까지 나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임시 선별검사소. 시민들과 차량들의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속초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람을 제일 많이 마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비롯해 최근 열흘 사이 8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8일부터 시작된 시민 전수검사를 통해서도 22일 오전까지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전에도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속초 시민들의 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까지 이어지면서 선별검사소를 찾는 대상층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선별검사를 받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괜찮아. 됐어 이제 다 했어 사탕 먹으러 가자. 한 번만. 됐어 이제 다 했다. 이런 가운데 속초 지역에서는 보건당국을 사칭하는 문자까지 나돌아 주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등 검사 결과를 사칭한 허위 문자입니다. 검사에 응한 시민들께는 그 결과를 다음날 속초시 보건소에서 단문 문자 서비스로 통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카카오톡으로 그 결과를 수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속초시에서는 절대 카카오톡으로 그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는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시민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형 자율 방역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강원도는 22일 춘천에서 강원생활방역협의회 총회와 마을방역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우리가 백신이다를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지역 이통장 4천여 명을 마을방역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을방역관은 지역 감염 취약지 발굴과 방역수칙 안내,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강원생활방역협의회는 총회에서 기관단체장과 시군 부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통해 무단 이탈 등 수칙을 위반한 8명을 적발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원주시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제 이탈 등 수칙 미준수가 의심되거나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격리자 등에 대해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격리지 무단 이탈한 1명을 고발하고 격리 수칙을 어긴 7명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3명이 한 조로 된 코로나19 자가격리 불시 점검반 5개 반을 편성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불시 반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모대학 총학생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1박 2일 일정으로 MT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방송국은 최근 총학생회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양평의 한 숙박시설에서 총학생회 구성이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트레이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최초 보도했습니다. 방송국은 보도에서 총학생회가 조별로 레크레이션과 야식, 술을 함께 마셨고 10명 정도 모여 술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생회는 이번 행사가 공적 모임으로 판단해 행사를 진행했지만 5명 이상 모여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학생회는 방역당국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가 25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원 혜택 박탈 사전 고지를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 앱 동작 감지 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합니다. 이 밖에도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고 사례에 따라 구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감염 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아슬아슬한 정체 국면이 확산세로 전환되지 않고 감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계산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 수천억 원대 소송을 벌였는데 최근 강원랜드가 승소했습니다. 강원랜드로부터 이미 받은 1,000억 원가량을 되돌려줄 처지에 놓이는 강원도는 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는데요. 판결 직후 강원랜드가 도에 기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한 폐광기금 1,071억 원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강원랜드가 도를 상대로 폐광기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준 결과에 따른 겁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인용이 된 날로부터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저희 권한이 발생하는데 그 권한 발생에 따른 저희가 집행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회사도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71억 원은 강원도가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부과한 과소징수분 2,250억 원 중 일부입니다. 도와 폐광지역 지자체,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강원랜드에 손을 들어줬지만 도가 항소를 제기하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임원진 즉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의 기업이고 패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원랜드가 행할 과연 이 처사가 폐광지역 지자체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강원랜드가 요구한 반환금을 지급하면 올해 계획된 각종 기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5월 4일까지 도가 강원랜드에 돈을 주지 않으면 연 5%의 지연 손해금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지자체는 강원랜드가 즉시 반환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권리 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조선 6대 왕 단종 알고 계시죠? 그럼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은 매년 4월 단종을 추모하는 단종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다음 달 30일 개막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관람 방식을 김선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향토 문화축제인 영월 단종문화제.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을 추모하기 위해 1967년 주민들의 주도로 시작된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며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4월마다 열렸던 축제가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개최일에 처음 취소됐던 단종문화제가 올해 다시 열립니다. 올해는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단종국장과 단종제향은 모두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동강 둔치에서부터 장릉까지 이어졌던 거리 행렬은 올해 축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올해 아마 원택트 위주로 단종문화제를 시행하면서 많은 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그에 못지않게 홍보도 온라인 홍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60주년을 앞두고 단종문화제는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초상화인 단종 어진을 만들고 단종에 대한 기록을 한데 모으는 등 축제의 세계화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룡포 비경을 중심으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이런 어떤 연계된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가 개발돼서 앞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단종문화제가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춰 변화해 나가고 있는 영월 단종문화제. 제54회 단종문화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22일 오전 10시 20분쯤 횡성군 횡성읍 의파리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날 횡성군은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대책, 재난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해시 안전정보센터가 각종 사건, 사고 등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2년 1,200건이 넘던 5대 범죄 건수가 지난해 690여 건으로 42.6%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범죄 24건과 비상벨 위기 상황 등 280건 등 900건이 넘는 선제 대응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시는 올해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보다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철원군이 지역 주둔 군 장병 주소 이전을 가능하게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원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존재하는 병영 안에서 생활하는 현역병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원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법 개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연간 105억 원 증가에 대해 낙후 지역 지정면적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7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접경 지역은 각 부대 사정에 의해 정책 결정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변결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제도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접경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 현역 병사의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강릉시 공무원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강릉시의 정원 대비 휴직률은 8.1%로 지난 2016년에 4.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30명에 달해 5년 전인 2016년 12명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의 범죄 수사 통보도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용하는 도내 직업계고 12곳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지난해 159명이 학생에 응시해 154명이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습니다.